예,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거스틴의 시간론을 다 살펴봤고, 또 이 시간론이 그 역사에 이제 적용되어서 신국론에서 나타난 그것까지도 우리가 다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거스틴의 이제 시간론하고 현대 여러 철학자들의 이제 시간론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어거스틴의 시간 이해, 이것은 매우 현상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현상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직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의식 내재화 시켰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현상학적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제 의식 내재화된 상태를 말하고 있다. 의식 내재화. 그래서 어떤 그 존재론적인 차원을 인식론적으로 그 의식 내재화시킨 것이다. 근데 인식론하고도 다른 것이, 인식론은 분석과 종합의 방법을 하지만은 현상학은 직관이라 그랬죠. 그래서 분석하고 종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 하는 작용이고,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우리 내면에 그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내면에서 이성이 하는 일이 있고 우리 내면에서 직관이 하는 일이 있다. 이성이 하는 일은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인식론이고,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하는 일이 이제 하나는 인식론이고, 그 다음에 우리 내면에 또 하나의 그 기능이 있는데, 알을 위한 그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직관이다. 직관, 인투이션이다. 인투이션. 그래서 로고스하고 인투이션이 다른 것이죠. 예, 로고스와 인투이션은 다릅니다. 로고스는 이성이고 분석과 종합을 하는 것이고, 인투이션, 직관은 이것은 그 전체를 이렇게 한꺼번에 보는 것이에요. 분석하고 종합하는 게 아니라 홀리스틱, 전체론적으로 한꺼번에 보는 것이 직관이에요. 전체를 전체로 보는 게 직관이다. 예. 그리고 이 현상학은 또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은 알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알을 얻기 위해서 논리로서 분석하고 종합하는 방법을 갖는 것이 아니고, 현상학은 무엇을 알기 위해서 체험해서 안다. 직관을 통해서 체험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문 시간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현상학에 대해서. 그럼 체험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현상학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상학의 특징을 보면은 첫째로 이제 인간의 의식 밖에 있는 존재에 대한 물음을 의식 내부로 끌어들인다. 이것이 이제 현상학의 이제 첫 번째 이제 요소고요. 그래서 이 존재, 우리 인식 밖에 있는 존재에 대한 것을 이제 의식 내부로 끌어들이는 것,
그래서 의식 안에서는 이성이 있고 직관이 있다. 이성은 이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는 것이고, 종합해서 하나의 알을 얻는 것이고,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 쪼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홀리스틱, 전체를 한꺼번에 전체론적으로 보는 게 직관. 딱 본다라고 하는 게 전체를 보는 거. 그래서 그 전체를 봐가지고 이제 아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을 얻지만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상학이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체험입니다. 체험.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아는 거죠. 그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 그래서 이 알을 얻는데 이 체험을 통해서 알을 얻는 거예요. 그 직관적으로 전체론적으로 알고 체험을 통해서 알고,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현상학이다.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쭉 서는 게 이게 현상학이거든요. 현상학. 이게 바로 현상학이고, 그 이성, 분석, 종합 이쪽이 이제 인식론이고, 그리고 의식 밖에 있는 이 존재에 대한 것이 이제 존재론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어거스틴의 시간론을 보니까, 자, 어거스틴이 시간을 이 존재에서는 다룰 수 없다,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시간은 없어지는 것으로, 지나가서 없어지는 것으로서만 해서 있다는 얘기. 없어지는 것으로만 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없는 거죠. 그 없는 것을 다룰 수가 없잖아요. 없어짐으로서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필 이런 거하고 다른 거다. 분필은 있잖아요. 있음으로써 그냥 있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그러나 시간은 항상 지나가서 없어지는 것으로만 있기 때문에 이 존재론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존재론에서. 네. 그래서 이 의식 내부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 과거에 대한 기억, 현재 직관, 미래의 기대, 이 존재론적 차원에서는 과거가 되겠죠. 현재가 되겠죠. 미래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시간의 탈자태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시간의 자기의 모습을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존재론적 차원에서 시간이 과거가 되고 현재가 되고 미래, 이렇게 세 가지로 자기를 벗어나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의 탈 자체다. 이건 존재론적 차원에서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의 시간론을 우리가 쭉 공부해 보니까 과거가 기억이 되었고, 현재가 직관이 되고, 미래는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지나가서 없는 것이고, 현재는 딱 붙잡을 때 없어지는 거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시간은 없어짐으로서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없어짐으로서만 있는 거예요. 시간은. 그러니까 다룰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억, 직관, 기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것이 영혼의 분산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직관이 딱 여기에 있잖아요. 이렇게 직관. 그 직관을 해가지고 직관은 또 전체론적이다. 그래서 기억과 기대를 한꺼번에 보면서 전체론적으로, 그러면서 영혼의 집중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억과 기대를 직관에서 다 모아서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에 집중, 어거스틴의 영혼에 집중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 전체론적인 것,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로 다 보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학적 특징이다. 어떤 한 그 계기에서 이 심리의 한 직관이라고 하는 이 계기에서 기억과 기대를 다 끌어모은다. 한 계기에서 다른 두 계기를 다 관찰하고 있다. 동시에 전체론적으로 홀리스틱하게, 이게 바로 현상학적 특징이기 때문에 현상학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어거스틴의 시간은 체험된 시간론이다. 그 체험이 됐다는, 체험이, 시간이 체험이 돼가지고 영혼의 분산, 자기 인생의, 우리 인생의 분열로 체험이 되잖아요. 비극적인 분열로, 우리 아까 공부했듯이 비극적인 분열로 체험이 된다. 그런 것도 다 현상학적인 요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존재 물음이 이 의식 안으로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현상학에서는 존재 물음이 뭐로 바뀌느냐 하면은 의미 물음으로 바뀌어요. 의미 물음. 이 의식 밖에서는 존재 물음이에요. 존재 물음. 그러나 이 존재 물음이 의식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의미 물음으로 바뀌죠. 자, 어거스틴의 시간론을 보면은 이 시간 체험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 내한테. 결국은 내 영혼의 분열, 어떤 비극적인 분열, 이런 의미를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의미 물음이 그 어거스틴의 시간론에 있다. 그러니까 참 그 어거스틴의 시간론이야말로 아주 그 현상학적인 시간, 어거스틴이 현상학을 하지는 않았어도 그 20세기에 나타난 현상학적인 그런 그 시간, 현상학적인 그 측면을 어거스틴은 그 자기의 시간론에서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시간론은 현상학적 시간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현상학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후설이나 뭐 또 메를로 뽕띠나 하이데거나 다 이제 어떤 현상학적인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시간관을 시간 이해와 우리가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현상학자는 아니지만은 이 직관과 관련해서 아주 색다른 차원에서 시간론을 전개하고 있는 시간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앙리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그 철학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 프랑스의 위대한 그 철학자가 있는데, 이 앙리 베르그송의 시간론을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볼 만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앙리 베르그송의 그 시간 이해, 지속 뒤래라고 하는 아주 참 독창적이고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차원에서의 그 시간 이해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